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일의 새로운 규칙입니다. 보통 우리가 AI 얘기를 하면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매일 하는 업무들을 좀 더 빠르고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요. 근데 만약에 말이죠. 이게 단순히 일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일의 본질 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거라면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프론티어 기업입니다. 프론티어, 말 그대로 개척자라는 뜻이잖아요. AI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미 저 멀리 미래의 규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. 아니, 근데 왜 굳이 이런 새로운 기업 형태가 필요한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. 바로 현대 직장 생활의 위기입니다.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매일같이 일이 쏟아지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이나 에너지는 없다고 느낀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?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이게 놀라운데요. 전 세계 직장인 중에 무려 80%가 바로 그렇게 느낀대요. 80%요? 와, 이게 그냥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역량 격차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, 즉 역량은 한계에 부딪힌 거죠. 그 사이에 틈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보세요.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이 숫자들이 딱 보여주네요. 하루에 방해받는 게 275번, 메시지 알림은 평균 2분마다 울리고요. 갑자기 잡히는 회의는 또 얼마나 많아요? 이러니 뭐에 하나 제대로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. 정말 혼돈 그 자체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혼돈 속에서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. 네,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론티어 기업들이에요. 이 차이 좀 보세요. 정말 극명하죠? 전 세계 평균을 보면 리더들 중에 우리 회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39%밖에 안 돼요. 그런데 프론티어 기업은 무려 71%입니다.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예요. 자, 그럼 도대체 이 프론티어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? 그 비밀을 파헤쳐 볼 텐데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주문형 인텔리전스입니다.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잖아요. 똑똑한 사람 몇 명의 머릿속에만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이 지능이라는 걸 원할 때마다 아주 저렴하게 무한정 꺼내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. 이게 바로 디지털 노동력이라는 진짜 혁신적인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. 회사가 사람을 뽑는 것처럼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회사의 역량을 키우고 아까 말했던 그 답답한 역량 격차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.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.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. 다우케미칼은 공급방 에이전트 하나로 첫 해에만 수백만 달러를 아꼈고요. 웰스파고 은행은요, 3만 5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10분씩 걸려서 하던 일을 단 30초 만에 끝내게 만들었어요. 바이엘이나 엑센추어도 마찬가지고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프론티어 기업의 두 번째 비밀은 조직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겁니다. 이제 새로운 인간, 에이전트 팀의 시대가 온 거죠.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조직도 있잖아요. 재무팀, 마케팅팀 이렇게 딱딱하게 나눠져 있는 거요. 이건 고정된 정적인 구조죠. 근데 이제는 워크 차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어요. 이건 완전히 달라요.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사람과 최고의 AI 에이전트가 그때그때 모여서 팀을 만드는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인 모델인 거죠.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영화 한 편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. 감독, 배우, 촬영 감독, 최고의 전문가들이 딱 한 편의 영화를 위해 뭉쳤다가 영화가 끝나면 쿨하게 흩어지잖아요. 복잡한 조직 개편 없이도 필요할 때마다 최강의 드림팀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.
이게 바로 미래에 일하는 속도입니다. 실제로 하버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딱 증명이 돼요. 가장 퀄리티 높은 결과물은 AI와 함께 일한 팀에서 나왔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AI를 혼자 쓰는 것보다 사람과 AI가 한 팀으로 뭉쳤을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한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이건 기술이나 조직 구조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결론부터 확 던질게요. 이제 우리 모두가 에이전트 보스가 되어야 합니다. 에이전트 보스요? 이게 뭐냐면요. 내 직급이 뭐든 상관없어요. 내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걔네들한테 일을 시키고 또 관리하면서 내 역량을 몇 배, 몇십 배로 뻥 튀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. 이건 절대 팀장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.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여기 데이터를 좀 보세요. 안타깝게도 아직 리더들과 직원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꽤 큽니다. AI에 대해서 리더들은 훨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말이죠. 이 생각의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결국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에이전트 보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AI를 그냥 계산기 같은 도구로 보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생각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법, 즉 명확하게 지시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내 일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나만의 AI 팀을 관리하는 일로 스스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이 딱 정리해주는 것 같네요. 문제는 AI가 우리 일을 바꿀까 말까가 아니다.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이다. 결국 속도의 싸움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다가오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은 과연 에이전트 보스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?